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 여수와 순천, 광양을 잇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수년째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외부 용역까지 실시했지만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멀게만 느껴졌던 여수와 광양은 이순신 대교로 연결됐고 여수와 순천도 자동차 전용 도로로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으로 여수에서 순천이나 광양으로 갈 때는 시외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난 2014년 여수와 순천 광양시장은 이 같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 세 개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광역교통망은 수년째 실무협의회 수준에 머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개 시는 교통망 구축이 지지부진하자 최근에는 실행 방안에 대한 외부 용역까지 시행했습니다. 용역 결과 시와 시 사이를 시내버스 노선으로 연결해 무료 환승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광역교통망 구축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치단체 간 시내버스 운행 횟수나 운행 거리가 서로 달라 버스업체마다 수익을 따지는 이해관계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장은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 구축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내년 1월에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무선에서 이것을 더 심도 있게 더 관영의 스탠다드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 세계 시의 시민들이 이제 확실하게 같은 공동체적인 동질감을 가지는 그러한 독립권을 만드는데 우리가 모두 발벗고 나서야 되는. 최근 조사에서 지역민의 70% 이상이 광역교통망 구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광양망권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한 광역행정협의회가 성공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안착될지 성사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다음 달 18일부터 관광 노선의 항공 운임을 평균 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 제주 간 항공기 요금도 평일은 5만 7천 원에서 6만 원으로 주말은 6만 6천 원에서 6만 9천 원으로 각각 3천 원씩 오릅니다. 아시아나 측은 저가 항공사와의 경쟁 등으로 영업 환경이 악화돼 운임을 인상하게 됐다며 다만 여수, 김포 등 내륙 노선의 운임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의 민간 투자 사업으로 대규모 예술 테마파크가 조성됩니다. 수목과 예술 작품이 어우러진 독특한 관광 콘텐츠에 순천시도 시의회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이탈리아 유리공예품들이 신비한 분위기를 발산합니다. 여기에 중국의 황실 도자기를 재현한 전시물과 500호에서 700호에 이르는 대형 미술 작품들, 초대형 옥 조형물과 분재료 등 독특한 작품들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유혹합니다. 최근 순천만 국가정원 내 특별관에 설치된 새로운 볼거리들입니다. 나무 자체가 생동감도 있고 활력도 있어 보이고 나무 크기라든지 이 생긴 이 수행이라든지 볼 때 아주 대단합니다. 이 전시물들은 이제 곧 순천 교외 대규모 야외 공원으로 옮겨져 개성 있는 관광 콘텐츠로 다시 태어납니다. 상사면 용암리 5만 제곱미터 부지에 140억 원이 투입돼 조성 중인 순천 예술 테마파크. 세계적인 예술품들을 이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조성코자 노력했습니다. 순천시도 투자를 유치하며 진입로 일부의 보강공사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시 관광 분위기와도 맞고 순천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측은 이달 중 순천시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곧바로 전시관 공사에 들어가 빠르면 올 연말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남도 한바퀴 코스에 고흥 연홍도가 포함돼 운영됩니다. 고흥군은 어제부터 매주 2차례 운영되고 있는 남도 한바퀴 투어에 섬마을 미술관으로 알려진 연홍도가 포함됐다며 이를 통해 전시작품 홍보는 물론 지역의 섬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선정된 연홍도는 미술관과 둘레길 등 편의시설이 조성돼 있으며 다음 달 8일 공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이 가시화하면서 전라남도가 인양 지원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5개 반 40여 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인양 지원본부를 운영하기로 하고 어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침몰 해역에는 바지선 2척이 선체 고정을 위한 정박 작업을 마쳤고 반잠수식 선박이 배치되는 등 인양을 위한 기술적 준비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세월호 인양과 목포 신항 거치가 임박함에 따라 전남의 봄꽃 축제들도 추모 모드로 바뀝니다. 2017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는 세월호 참사 3주기에는 공식 축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침몰 선체 인양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체 인양과 목포 신항 거치가 임박해지면서 지역의 봄꽃 축제 등이 비상입니다. 4월 8일과 9일 열리는 유달산 꽃축제는 공연을 대폭 축소하고 세월호 추모 위주로 프로그램을 편성합니다.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는 세월호 추모 공연과 리본 달기를 진행합니다. 4월 6일부터 9일로 예정된 영암 왕인문화축제도 화려한 공연을 지향하고 세월호 추모를 이야기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한 축제 속에서도 우리 세월호 어린이들의 우리 품에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축제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는 세월호 참사 3주기인 오는 4월 16일을 추모의 날로 정하고 공연 프로그램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람객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 16일이 박람회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슬픈 일이어서 그날 일정은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박람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전체 이벤트 일정을 뺐습니다. 봄꽃 축제와 박람회를 준비하는 전남 지자체들이 축제 속에 추모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성공적인 세월호 인양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이번 달 말부터 고흥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고흥군은 지난해부터 예산 52억 원을 들여 고흥읍을 중심으로 한 도시가스 공급 개발 1단계 사업을 추진해 현재 대부분의 설치 공사가 마무리됐다며 이번 달 말부터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또 수요자와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 내년부터 2년 동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권 유린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는데 그곳에서 또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다름 아닌 6년 전 도가니 사건의 여성 장애인들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체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 여성장애인 30명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이 가운데 22명은 지난 2011년 이른바 도가니 사건이 일어난 광주 인화학교 법인의 또 다른 시설인 인화원에서 넘어온 장애인들입니다. 당시 인화원에서 생활하던 56명의 장애인들을 더 좋고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게 한다며 3곳으로 나눠서 보낸 곳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여성장애인들은 지난 5년 동안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15명씩 생활하는 방에서는 비가 오면 물이 새기 일쑤였고 곰팡이가 핀 음식을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한 생활을 기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한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해가지고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벽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더위를 피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셨고 이들에게 지급됐어야 할 음식과 옷값은 어딘가로 빼돌려졌습니다. 전날에 미역국이 나오나 두박국인가? 그런 게 나오면은 다음날 된장국에 보면 미역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 전날 먹었던 두거나 계란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반찬도 엄청 소량. 조사에 나선 광주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광주시는 법인 대표 등이 보조금 등을 유용한 혐의를 확인해 해임하기로 하고 현재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장과 대표이사는 경찰 조사와 광주시 조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면서도 취재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인권유린을 피해서 이곳으로 온 여성 장애인들이 왜 또 인권유린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는 4월 12일 실시될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여수 나선거구 시의원 선거에는 민주당 후보인 김승호 국동주민자치위원장과 국민의당 후보인 이정만 순천지원 여수시 법원조정위원이, 순천 나선거구 시의원 선거에는 민주당 후보인 강형구 전 순천시 의원과 국민의당 후보인 김호준 전 나간원외협회장이 각각 2강 구도를 만들고 있으며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후보들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30일부터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다음 달 1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일부 후보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어제 논평을 통해 과거 법을 어긴 인물에게 조례제정 권한 등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자진 사퇴하고 각 정당도 전과 여부를 엄격하게 따진 뒤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여수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7명 가운데 4명은 폭행이나 위증, 무면허 운전 등 개인별로 많게는 5건의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광양시가 추진 중인 도림예술고 신축안이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총무위원회에서 시가 제출한 창의예술고 신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지 않아 오는 24일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일정으로 광양시의 지원 계획이 이달 안에 확정되지 않을 경우 2019년 학교 설립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예술고 설립과 관련해 당초 커뮤니센터 리모델링 계획에서 신축하는 쪽으로 변경하고 관련 안건을 의회에 상정했지만 이미 3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여수시가 시민 생활권 내에 다양한 테마의 숲으로 휴식 공간을 마련합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모두 물러갔습니다. 현재 전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하면서 공기 상태가 깨끗한데요. 다만 봄바람이 꽤 쌀쌀하게 느껴지니까요.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북 의성이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광주와 서울 1.9도로 어제 아침보다도 3, 4도가량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낮 동안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니까요. 일교차에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